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쌤이랑 같이 챕터 13, 빈칸 추론의 긴 어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긴 어구를 보기 전에요, 먼저 빈칸은 뭐가 뚫린다? 주제문 또는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이 뚫린다 라고 했고요. 빈칸 추론을 풀기 위한 우리의 다짐, 그리고 어떻게 풀면 잘 풀 수 있는지 대비 방법, 이런 거 바로 전 시간, 짧은 어구 시간에 담아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긴 어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출제가 될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은 뭐라고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 어구 같은 이 문제는요, 바로 정답이 보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경우가 많아요. 쌤도 그래요. 자, 보시면 문제 푸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빈칸 추론 긴 어구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풀기에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 말은 즉슨 일단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자체의 보기가 되게 길죠. 그럼 그걸 해석해서 넣어봐도 바로 이해가 돼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조금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 시간 배분 좀 잘 하자고요. 긴 어구에 어차피 시간을 쓰는 거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하지 말고 처음 읽을 때 제대로 읽자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앞이나 뒤쪽에 조금 나에게 쉬운 유형이 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서 긴 어구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쌤은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조금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빈칸을 보기 전에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어서 대략 글의 소재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난 다음에 빈칸을 읽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읽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네, 쌤은 일단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빈칸은 쌤이 얘기했던 대로 주제문이나 세부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지엽적인 것과는 또 다른 내용이니까 자, 주제문과 밀접하다라는 것. 그리고 빈칸은요, 여러분, 특히 이런 긴 어구 같은 경우에는요,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오답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긴 어구의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자, 내용을 쭉 읽으면서 빈칸을 넣어서 해석까지 해보는데 그때마다 바로 오케이, 이게 바로 정답이야 라고 확실해서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아닌 거부터 지어보자는 거죠. 아닌 거부터. 분명히 두 개 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그럼 오답 선택지의 소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진짜 많이 낚이죠. 주제와 반대로 적은 보기요. 근데 주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소재를 썼기 때문에,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에서는 부정을 얘기하는데, 자, 보기 내에서는 1, 2, 3, 4, 5 이렇게 보기 내에서는 여기에 똑같은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not만 들어갔다던가 never가 들어갔다던가 little이 들어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혹은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면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데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반대인 경우가 꼭 5개의 보기 중에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덜 낚이겠죠. 자, 빈칸을 위한 글의 주요 어휘는 아닌데 또 어떤 보기가 있냐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에 집중한 경우, 이거는 좀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나 이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떡해? 1, 2, 3, 4, 5번 중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여기에서 내가 꽂힌 단어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걸 정답으로 고르는 친구 있죠? 요거는 사실 소재와 무관한 어휘를 고르는 경우도 많고 그걸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거해 주셔야 되고. 자, 또 반대로요. 글의 소재와는 잘 맞는 어휘를 택했어요. 즉 여기에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러면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좋은 습관이라던가 좋은 습관을 바꿨을 수 있는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다른 어휘를 넣었는데 그건 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여기도 좋은 습관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좋은 습관을 형성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좋은 습관이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형성했다라는 말만 했지 건강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재는 잘 맞지만 글의 내용이 주제와는 다를 수 있는 것들. 그래 이거를 왜 또 정답으로 고르냐면 이러다 보면 내 생각이 조금 더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과 멀어지죠. 자, 밑에 보시면 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요. 글의 소재는 일단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소재 파악하고 그리고 주제문이 뭔지 그렇게 우리가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을 빈칸에서 특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사어로 바꾸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change, 여기 있는 이 conver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꾸는 거죠. 변환하고 바꾸다예요. 자, 근데 얘를 뭘로 바꾸냐면 alter 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modify 이것도 뭐예요? 바꾸다라는 거죠. 자, transform 변형시키다, turn 바꾸다, change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provide 무슨 뜻이에요? 제공하다죠. 제공하다를 supply 공급하다, 주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satisfy 만족시키는 거죠.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gratify, content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어휘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되고 있는 그 단어들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어휘량을 많이 늘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휘량을 많이 늘렸는데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유사어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평상시에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공부하실 때, 자, 우리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우리 분석하죠. 분석할 때 A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패러프레이즈에서 무슨 단어로 바꿨는가? 또 무슨 단어로 바꿨는가? 보기에서는 이 단어를 뭘로 썼는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들 정리를 좀 해두시면 패러프레이즈와 조금 더 친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쌤이랑 같이 빈칸 추론의 어려운 긴 어구부터 같이 기출문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할 문제는요, 2021년 3월 모의고사 33번과 3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33번에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이 뚫린 부분부터 살펴볼 거고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단어, 짧은 어구보단 좀 더 길어졌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뚫린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 문장부터 뚫려 있네요. 뭐야? 그럼 이거 주제문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빈칸이 뚫려 있다라는 거는 주제 또는 주제와 관련된 문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볼게요. 자, 심리학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절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나요? 자, 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실험, 조사, 리서치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 라고 표현을 하면 요런 문구는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꼭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show that 이라고 해서 그 대절이 뭐예요?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얘는 주제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띠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되네요. 그 띠리리리를 보자. 사람들은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눈답니다. 뭐를? 인지노동을. 자, 여러분, 인지노동을 나눈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잠깐은 우리가 평상시에 인지노동이라는 단어를 써야 안 써요?
일상생활에서 인지노동 잘 안 쓰죠? 그럼 우리가 인지노동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간단하게. 인지노동은 뭘까? 인지노동이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죠. 그리고 그게 노동이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 일.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일, 그걸 배분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번씩만 곱씹어 주세요. 자, 이번에 try to avoid. 자,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를 피하려고 애를 쓰냐면 disagreement. 자, 의견 불일치. 의견이 불일치되는 게 싫은가 봐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찾습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비슷한 맛을 가진 사람들 아니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럼 밑에 거 4번 볼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냐면 오래된 그런 지혜를 나누는 것. 우리가 뭔가 오래된 어떤 지혜, 어떤 격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나누는 걸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자, 5번에는요.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춘답니다. 일이랑 여가를.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살펴볼 건데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종종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빈칸이 있겠죠. 빈칸에 대한 생각을 굳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이 빈칸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을 때는요, 절대 정답을 고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imagine 보이십니까? 아,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글쓴이가 글을 쓰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가 뭔지 빠르게 파악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첫 시작의 문장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런 연구가 보여줍니다 하고서 주제문이 떴죠. 그 첫 문장에 주제문이 뜨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일화가 나오는 거죠. Imagine, 상상해봐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일화나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 건데 그게 결국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빠르게 읽으면 요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너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친구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정말 멋진 요리사예요. 근데 너의 친구는 또 와인 전문가입니다. 자, 그거 우리 뭐라 그래요? 아마추어 소믈리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내 한 이웃이 drop by. 자, 들려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둘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정말 멋진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 와인이 뭐냐면 팔리는데요. 자, 어디? 주류 가게에서 팔리는 겁니다. 저 거리에 있는 주류 가게에서 팔리는 새로운 와인에 대해, 멋진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됐나요? There 있어요. 많은 새로운 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there's a lot 많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자, how hard,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하는 게? Are you going to try to remember? 자, 너가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자, 이웃이 말했던 것, 이웃이 말해야 하는 것. 뭐에 대해서? 어떤 와인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웃이 말하고 있죠. 그거를 다 기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you는 누구예요? 요리 잘하는 요리사인 거죠. 자, why bother? 왜 성가시게 하지 않니? 왜 그렇게 하지 않니? 자, 왜 하지 않겠어? 그럼 뭐? 정보가 더 잘 간직이 된다면 왜 안 하겠어? 왜 그렇게 하겠어? 누구에 의해서? 너의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정보가 더 잘 받아들여질 때 왜 안 그러겠니?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니?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요리사니까 나는 요리를 잘 알지만 난 와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내 친구는 와인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 정보들이 더 잘 간직이 될 텐데 왜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니? 됐나요? 여러분, 요 말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각자 지금 분배가 되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분배를 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와인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에 대해 분배를 한 건 아닌데 와인에 대한 정보는 결국 뭐예요? 인지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를 배분하는 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 그럼 아직까지 난 여기서 못 찾았다. 그럼 더 가야지 뭐. 자, 만약에 너 친구가요 wasn't around. 너 주변에 없다. 네 근처에 없다면 당신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결국은 자,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좋아요. 아는 게 좋습니다. 좋은 와인이 무엇인지 아는 거 좋죠. 그 저녁에 만찬에
그래, 와인이 좋은 거, 맛있는 좋은 와인 먹는 거 좋잖아요. 근데 너의 친구인 그 와인 전문가는 뭐 한대요? 뭐 할 것 같대요? 기억하기가 더 쉽다. 뭘 기억하기 더 쉬워요? 그 정보를. 심지어 노력 없이 그 정보를 기억하기가 더 쉽다. 그럼 뭐예요? 결국 인지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나머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1번을 못 골랐다는 친구들이 인지노동에 대한 생소한 단어를 내가 한 번쯤 곱씹지 못해서 이게 뭐야? 전혀 여기서는 인지노동에 대한 얘기 1도 안 나왔으니까 아닐 거라 생각하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정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본문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답이 될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 빈칸 문제. 빈칸이 맨 마지막에 뚫렸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맨 마지막을 읽어볼 건데, 와,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길어. 그죠? 읽어봐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 번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데이터랑 기계학습. 데이터, 기계학습이 화폐 가치가 된대요. 자, 어디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터랑 기계학습이 화폐의 가치가 된대요. 그러니까 귀중해질 때에 그러면 이제 모든 회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뭐가 됩니까? 최대화시키려고 한대요. 그것의 능력을, 근데 뭐 할 능력? conduct, 행하는 건데 감시하는 능력이래요. 그 회사 자체에 소유되어져 있는 고객들을 감시하는 그 능력을 최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샀으니까 그 회사의 고객이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객이 되었는데 감시를 최대화로 받는다는 겁니다. 회사가 우리를 최대한 감시한대요. 그럼 왜 고객을 감시해? 고객이 중요하니까 감시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파악하고서 왜 그러는데 하면 그 왜냐하면 여기 나옵니다. 자, 아직 모르니까 1번부터 가면은 회사의 성공은 의존합니다. 뭐에? 수에. 혁신적인 상품들의 수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혁신적인 상품들을 수라고 나오니까 혁신적인 상품들을 막 개발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석하면서 그러면 요게 정답이려면 내용이 요런 건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더 많은 고객이 자, 뭐가 될 수 있어요? 옵니다. 더 많은 고객이 온대요. 뭘 통해서? 여러분, word of mouth라고 하면은 우리가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온대요. 뭔가 고객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2번의 정답일 것 같나요? 그러면 일단 집중을 해보되 입소문 마케팅으로 와야 돼요. 입소문 마케팅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는요, 자, come to 동사원이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객이 깨닫게 된다요. 뭘 깨닫게 돼? 요거. 오프라인 상점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프라인에 뭔가 중요성이 나오거나 그래야겠죠? 4번 볼게. 자, 고객은 그 스스로입니다. 그 스스로가 뭐예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장치입니다. 기계 장치래요. 그럼 그 말은 뭐야? 고객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디바이스다. 자, 그리고 고객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역시 고객이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4번도 약간 흔들려. 자, 그럼 5번 볼게요. 5번이면 questions니까 질문인데요. 뭔가 우리가 여기서 raise 하면은 제기하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제기가 된답니다. 뭐에? 이 capitalist 시스템이라고 나오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을 감시하고 있는가? 자, 요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당연히 어디로? 첫 번째 문장부터 흘러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자, 심지어 회사가요. 자,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묵자, 요렇게 묵자.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쵸? 여러분, 회사는 왜 생겨 있어요? 왜 생겨났어? 막 삼성, 애플, 왜 있어요? 우리한테 핸드폰,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 창출하려고,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가 뭐예요? 강요받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하라고?
재고하라고,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뭐를? 이 회사의 근본적인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근본적인 동기? 쌤은 그냥 문득 이익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동기를 생각해 재고려해보고, 그리고 또 뭐 둬야래요? 모아라. 그리고 난 너 모아. 자, 회사한테 모으래요. 뭐를 모으래요?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라. 고객들로부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나요? 쌤은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 데이터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막 여기 이사회랑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회사한테 뭐라고요? 야, 데이터 가져와. 고객들 데이터 가져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회사가 지금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객에 대한 감시. 여기서 크게 다를 바 없는 말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가자. 자, 슈퍼마켓은, 근데 여러분 슈퍼마켓 딱 나오자마자 왜 갑자기 슈퍼마켓이 나오지? 여러분, 슈퍼마켓도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요 회사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쌤이 그 예시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슈퍼마켓은 더 이상 make all their money, 그들의 모든 돈을 벌어요. 근데 파는데 법니다. 뭐를? 그들의 물건이랑 그리고 제조되어져 있는 상품을 통해서 상품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우리 슈퍼마켓 가면 뭐 사요? 막 통조림,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죠. 근데 단순히 이런 걸로 더 이상 슈퍼마켓은 돈을 버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얘들아, 실질적인 물건이 아니라 그럼 이들이 취하고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나? 이렇게. 왜? 바로 위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슈퍼마켓이 너에게 줍니다. 뭐를 주냐면 로열티 카드를 줘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면 이렇게 로열티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카드에는, 요것도 해석을 잘 해봐야겠지. 자, 얘들아, 이 which 나오면 이 로열티 카드에는요, 그들이 추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슈퍼마켓이 추적한다고요, 여러분. 데이터. 자, 당신의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추적을 한답니다. 됐죠? 그럼 물건만 파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슈퍼마켓이 어떻게 해요? 팔아요. 이 구매 행동을 어디다 파냐면 마케팅 분석 회사에 팝니다. 그럼 우리가 슈퍼마켓이 뭐 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슈퍼마켓이 이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 정보를, 고객 구매 행동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판매합니다. 누구한테 판매해요? 마케팅 회사예요. 자, 판매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데? 그 마케팅 회사가요, 분석 회사가요. 자, 이 기계학습 절차를 이제 이 수행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나눠요. 막 쪼갭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쪼개요. 그리고 다시 되팝니다. 자, 이 친구들이 다시 되팔아요. 행동 데이터를 다시금 되판답니다. 자, 여기 누구한테 되파는 거예요? 상품 제조업자들에게.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상품 제조업자들에게 되판다. 되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마케팅의 통찰력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것을 구매하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한 그 기법을 제조업자에게 다시 되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결국에 뭐예요? 고객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계가 되어버린다라는 말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빈칸 추론 중에서 33번, 34번 긴 어구들이 들어간 문제가 고난도가 되는데요. 지금 문제를 조금 쉽게 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모의고사에서 또 이런 유형들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해석만이 다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방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빈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빈칸에 맞게 우리가 보기를 한번 꼼꼼하게 해석해보고 해석해보면서 어떤 내용이 흘러갈지를 잠깐 고민한 다음에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하게 읽어본다라는 건 선생님의 방법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방법들을 조금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서 내꺼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연습 꼭 하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